BTV 전주방송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와 진안 소식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남지숙 이규홍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전주시가 최근 쓰레기 수거 방식을 변경하면서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남지숙 통신원, 이 송천동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요. 네, 송천동은 전주에서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 쓰레기도 많이 발생하는 곳인데요. 전주시가 지난 8월에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1년 만에 다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온성을 사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수거 시스템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건데 우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 사안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쓰레기가 수거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7월에 생활쓰레기 수거 방식을 권역별 청소 책임제로 변경했는데요. 쉽게 말해 전주시를 12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업체별로 담당 권역을 정하고 업체가 담당 권역의 쓰레기, 그러니까 모든 쓰레기인데요. 생활쓰레기나 음식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는 이 권역별 청소 책임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다시 수거 시스템을 바꿨는데요. 그게 바로 전면 권역별 책임제입니다. 지역 전체를 기존과 같이 12개의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같은데요. 다만 8개의 대행업체와 전주시의 4개 직영환경관리원이 권역에 대한 쓰레기 수거를 책임지는 방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네, 이 쓰레기 수거 방식이 불과 1년 만에 바뀐 건데요. 그렇다면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네, 송촌동은 지난 2023년 7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청소 책임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민간 대행 업체가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업체가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인원과 차량을 투입하면서 하반기에 수거 시스템이 안정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올 8월 1년 만에 수거 시스템을 바꾸면서 전주시의 직영환경관리원이 송천동을 전담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수거 시스템이 변경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수거 지역은 물론이고 성상별 수거 일정이 정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렵게 정착한 시스템을 갑자기 직영으로 바꾸면서 덕진구청 역시 매일 200건이 넘는 민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 여름은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도로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되지 않아서 파리가 들끓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지금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전주시는 권역화 책임 시스템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며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변경했다고 하는데 실정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아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전주시는 위탁업체 그리고 직영 관계자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운 수거 체계 문제점을 우선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주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바뀌면서 발생한 문제는 지역 언론에서도 좀 자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주민인 통신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니까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진안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마다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또 이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진안에서는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군민 기본소득을 실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데 이 소식 이규홍 통신원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통신원님, 먼저 진안군도 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 받고 있잖아요. 이 기금의 효용성이 그렇다면 어느 정도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얼마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가 행정에서 사용하는 공식 명칭이 되었습니다. 특히 농사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산어촌은 고령화와 맞물려 지역이 급속하게 공동화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방 소멸을 늦추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만들어 소멸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해마다 최대 1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을 늦춰보려 애는 쓰고 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정부의 기금이 귀농 귀촌과 또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주민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는가 보죠. 내가 보낸 쪽 농어촌 예산으로 지자체마다 관광산업이나 귀농귀촌 또는 주민들을 위한 소득 사업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금을 받는 지자체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이름과 성격이 고만고만한 사업들이 동시에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은 지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가 농어촌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자체는 이 정부에서 제공한 기금을 가지고 이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고민하고 좀 실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진안에서는 어떤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국민들은 농민 기본소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멸 위기에 처한 작은 군 단위에서는 군민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용담댐을 관리하는 수자원 공사가 용담댐 수면 면적의 0.7%에 주민 참여형 수상 태양광 설치를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지분 참여율이 4%에 그쳐 생생내기용 주민 참여형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이에 탄소 중립 진환 행동 등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주민의 지분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이 100%의 지분을 갖는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전체 국민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국민 1인당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이를 주장하는 진안군 천춘진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용담댐 전체 수면의 20%를 네. 전부 활용했을 경우에 전부 활용했을 때 20메가짜리 28개가 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1,500억이 넘는 순이익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우리 지난 국민 2만 3천 명에게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한 54만 원 정도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드릴 수 있는 1인당이죠. 국민 전체에게 국민 전체에게 매월. 네, 하지만 이 현행법이나 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송전솔로 문제 등이 좀 변수가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 충청 지역에선 그 송전솔로 개발로 인해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까지 보내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마다 자신들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전에 없는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주민이 직접 제안한 만큼 진안군이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규용 통신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전주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남지숙 통신원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BTV 주민통신원이었습니다.